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끝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공식화했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떤 과제가 시급할지 지금부터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빠른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결심 자체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 일도 하셨고요. 이번 선거에서 직접 관여를 하셨는데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옳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판단에 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구중궁궐이 돼가지고서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같이 이러는 비서관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명분인데 그는 개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꼭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꼭 용산 같은 데로 가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소통이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들이나 대통령 스스로나 그 소통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건데 사실 과거에 나도 그 청와대 근무하면서 시도도 여러 번 해봤어요.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수석이 무슨 보고 사항이 있으면 담당 비서관을 데리고 같이 가서 대통령 앞에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봐야 또 어떤 비서관도 대통령 앞에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자유롭게 필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풍토가 소위 국장급이나 무슨 과장급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자기가 내 의견을 가서 한번 피력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쪽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위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무슨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난 봐요. 장소보다는 실질적인 자세와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당연한 거죠. 지금 그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다면 소통과 의견 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국방안보상의 문제라든지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그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결정을 갖다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너무 빨리 참 토론도 없이 빨리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당선자가 그런 결심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심을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국민의 여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고 앞으로 이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당선자가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선자가 결심을 갖다 하고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냐는 지켜보는 것이 난 당연히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충분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충분한 소위 여론 수렴 같은 것을 갖다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려면은 시간이 아마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위 취임식까지
날짜가 그렇게 남은 게 얼마 없는데 예. 그 여론수렴한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볼 것 같으면은 소위 이전 자체의 결심을 하기가 더 어려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걸림돌이 그 당선인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정부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의 예산 의결, 지원,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지금 윤 당선인하고 문 대통령 사이에 아마 만남이 곧 실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소위 현직 대통령과 지금 미래의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협의를 할 것 같으면은 네. 거기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게 생각하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예비 문제로 인해서 과연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선뜻 임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 뭐 이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예정됐던 회동이 취소가 됐고 계속 지금 만남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 권력 간의 다툼이다, 갈등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구 권력 관에 있어서의 어떤 무슨 갈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지난번 1차로 소위 만나기로 약속된 것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네. 뭐 그게 아마 현재까지 아마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니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양쪽에서 서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여튼 시급하게 두 분이 만나서 빨리빨리 무슨 해결할 거를 해결해야만이 당선자로서 앞으로 소위 전반적인 상황, 국가 과제를 갖다가 설정해 가지고서 풀어나가는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뭐 다른 사소한 문제라고 알 것 같으면은 이제 다시 무슨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곧 그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두 분이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역대 대통령 많은 분과 함께 일을 하셨고 지금 양당 모두의 비대위원장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또는 윤석열 당선자 어느 쪽이 조금 더 자세 변화를 해야만 회동도 잘 이루어지고 잘 풀릴까요? 나는 사실은 어차피 지금 선거가 치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이 다음 새로 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대선 전에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임박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풀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한 2년여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합해서 소상공인까지 해서 한 7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런다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황폐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고 그게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더 예리하게 갈 것 같으면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라 뭐 경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음 지금 취임하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1차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황폐화된 이 소위 주체들을 갖다가 어떻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약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지금 사실 IMF 사태 이후에 아주 한 번에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작년 7월 달서부터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진국이 됐는데 이 선진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방편이 뭐가 됐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각종 사회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선진국이 맞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 무슨 노동시장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네. 또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인 지금 소위 선진국의 소위 위치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웃 일본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자기네들이 세계를 금방 삼킬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네. 결국 가서 90년대 초에 들어서 한번 경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지금 0,81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잖아요. 예.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노령화 사회는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척이 돼가지고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이런 것들이 소위 경제의 동력을 상실케 만들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침체에 빠져가지고 장기간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획기적인 소위 전환을 가져오면 안 될 거, 가져오지 않으면은 네.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짚어주신 대로 우리 사회에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의 구성에서 그러한 어떤 여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교육 전문가도 부족하고 여성 전문가, 노동 전문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수위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네. 그 나름대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뭐 인수위원으로 한 25명 정도 지금 인수를 해놨고 또 네. 뭐 또 이 전문위원들 갖다가 보강을 해서 한 180명 정도가 지금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인수위가 공식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인수위에 뭐 교육 전문가가 없다 각 부분 중에 지금 소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예.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인수위원회가 소위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갖다가 어떻게 제시하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수의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는 인수위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인수위 지금에서 여성가족부를 갖다가 무슨 폐지한다, 지속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회에 가서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예. 야당이 거기에 대한 소위 찬성을 갖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서 그런 문제 지금 여가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여가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여가부에 있어서의 뭐 핵심이 마치 여가부가 그동안에 여성단체들이 주로 영향력을 생각해서 그런 로비에 의해서 그쪽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여가부의 본질적인 과제는
소위 말하는 가족이라는 그 가족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소위 조직이 가족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 그쪽에 서서히 포커스를 맞춰서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할 것 같으면은 뭐 앞에 뭐 여성이라는 말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서가 금방 없어져야 할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그건 저 지금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뭐 그냥 인사 전화를 한 거죠. 그동안에 내가 좀 선대위도 참여를 했고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그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런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러고 만 거예요. 네. 지금 시점에서 혹시 조언을 주신다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당선인이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지금 당선인 나름대로 참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거냐. 이제 이러한 거를 본인이 판단하면 그거를 인수위 활동하는 동안에 지시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0,81 금년 지나면 잘못하면 0,7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소위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에 무슨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미루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더 미루어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인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를 그러면 나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데에 하나 좀 리더십을 갖다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회 구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 중심의 정계 개편에 움직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에 대해서? 정계 개편이요. 윤석열 당선자 중심의 정계 개편? 예,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사실은 뭐 정계 개편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정계 개편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정계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정치인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정치인의 변신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윤석열 후보를 당선인으로 기여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마 전반적인 파악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얘기한 게 뭐냐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의 일에 대해서 관여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대통령 업무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업무라는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정치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대통령의 취임을 해가지고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소의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뭐 정계 개편 이런 등등이 얘기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